여의도의 아침 공기는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김도윤이라는 남자는 조금 다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44이고 서울 영등포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10수년을 일했고 성실함 덕분에 팀에서 믿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오래전부터 지워지지 않던 피로가 남아 있었죠.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휴대전화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도윤은 자리에 앉자마자 스스로에게 말을 걸 듯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김도윤이고 올해 44입니다. 여의도에서 일했고 혼자 살아왔죠. 가족이라면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여동생은 결혼해서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거의 없었지만 말없는 천사의 눈에는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준비해 온 것인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그는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잠시 시선을 책상 모서리에 두었어요. 마치 말하지 않은 사연을 조용히 숨기는 사람처럼 보였죠. 도윤이 책상 앞에 사직서를 꺼내놓자 동료인 정세은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36으로 같은 팀에서 함께 일해온 동료이자 그가 가장 마음을 놓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윤 선배 정말 그만두세요? 갑자기 왜요? 세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혀 있었고 그마저도 억누른 듯 조용했어요. 도윤은 짧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살면서 다른 길을 한 번은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는 설명하지 않은 생각들이 차분히 뒤섞여 있었고 말없는 천사는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세은은 사직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붙잡지 않았어요. 도윤이 어떤 결정을 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여의도 빌딩 숲에는 아침 햇살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어요. 오래 머문 공간을 떠나는 사람의 눈빛은 늘 복잡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퇴사는 오늘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가 앞으로 걸어갈 100개의 직업 중 첫걸음을 향하고 있었어요. 강남 거리는 늦은 밤에도 불빛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편의점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밝은 간판을 바라봤어요. 대기업 사원증을 떼어낸 자리에는 파란색 조끼가 어색하게 걸쳐져 있었고 그의 손끝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인 중년 남자 박성호가 짧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야간 첫날이니까 계산만 천천히 익히면 됩니다.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엔 초보자를 배려하는 온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잘 배워보겠습니다. 말없는 천사의 눈에는 그의 어깨가 살짝 굳은 것이 보였어요. 그는 오랫동안 사람을 상대하는 직무였지만 이런 형태의 고객을 맞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조끼, 회의 대신 진열과 계산. 익숙함을 벗어난 순간 사람은 원래 조금 작아지죠. 밤 11시가 지나자 편의점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하나씩 음료를 정리했고 선반의 칸 간격을 맞추며 호흡을 고르게 했어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속에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취기가 잔뜩 오른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야, 이거 계산이 왜 이래? 너무 비싸잖아. 남성의 말은 술 기운에 젖어 있었고 감정도 불규칙하게 튀었습니다. 도윤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가격은 바코드에 따라. 바코드고 뭐고, 장난하냐고. 그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대기업 고객과의 상담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 남성은 욕을 한번 내뱉고는 그대로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는 다시 조용하게 가라앉았어요. 도윤은 계산대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조금 길었고 조금 무거웠습니다. 말없는 천사는 그의 표정에서 두 가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새로운 길에 들어왔구나. 편의점 유리창 밖으로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천천히 그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의 조용한 독백은 새로운 직업의 첫 페이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로는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도윤은 광장 한쪽에 자리한 작은 구두 닦기 천막 앞에서 서류 가방 대신 작은 헝겊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는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이었고 오늘은 그 일을 처음 배우는 날이었어요. 천막 안에는 장만수라는 노련한 구두 닦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쉰이 훌쩍 넘은 남자로 말수는 적지만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죠. 그는 도윤을 위아래로 한번 보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정장 입던 사람 손은 티가 나요. 손에 힘이 없거든요. 도윤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말없는 천사의 눈에는 두 사람이 나누는 짧은 대화가 아주 묘한 대비로 보였습니다. 한쪽은 오랜 세월 거리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 다른 한쪽은 이제서야 거리의 공기를 처음 들이마시는 사람이었죠. 장 씨는 헝겊과 솔, 약품이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구두 닦을 땐 말이 필요 없어요. 손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직접 한 켤레를 닦아 보이며 손의 각도를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그 동작을 따라 하려 했지만 처음부터 서툴렀습니다. 솔질 방향은 자꾸 흐트러졌고 힘을 너무 주어 가죽에 밝은 줄이 생기기도 했어요. 장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아이고 손이 너무 고와. 이건 좀 두드려야 돼요. 라고 말하며 그의 손등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 시장으로 향하는 할머니, 관광객들까지. 도윤은 그들의 구두를 닦으며 처음으로 낯선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구두만 맡기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통화를 하거나 주변을 힐끔거릴 뿐이었죠. 그 순간 말없는 천사는 도윤의 시선이 닦아낸 구두의 광택 속에서 반사되는 자신의 얼굴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어제의 회사원도 아니고 그저 잠시 좁은 천막 속에서 조용히 삶을 다시 배우고 있는 한 사람이었죠. 그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선명하게 여기 서 있을까? 점심 무렵 장 씨가 말을 건넸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많이 배운 거요. 구두는 사람이 살아온 길이 묻어 있어요. 그걸 닦아내는 거니까 내 마음도 조금은 비워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에는 서툼 속에서도 묘한 차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천막 끝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또 하나의 직업을 천천히 몸에 새기고 있었어요. 성수동 재개발 지역은 이른 아침부터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철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작업자들의 짧은 구령,
트럭이 후진할 때 울리는 경고음이 뒤섞여 바람을 흔들고 있었어요. 김도윤은 오늘 이 낯선 현장에서 세 번째 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전모와 조끼, 장갑을 낀 채 작업 반장인 최대용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잘 부탁드립니다. 대용은 굵은 목소리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이면 몸이 놀랄 거요.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관찰자의 눈에는 도윤이 서 있는 모습이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본사 사무실에서 PPT를 다루던 손이 이제는 무거운 자재를 다뤄야 했고 깔끔한 정장 대신 거친 작업복이 그의 어깨를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첫 작업은 목재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들기 쉬워 보이는 한 묶음을 잡아 들어 올렸지만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팔과 허리에 힘이 풀려 몸이 뒤로 젖혀질 뻔했고 그는 급히 발을 맞추며 중심을 잡았어요. 대용은 그 모습을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허리 낮추고 무게는 손보다 다리로 버티는 거요. 그 말은 훈계가 아니라 오랜 작업 경험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땀은 작업복을 금세 적셨습니다. 햇볕 아래서 반복되는 동작은 그의 숨을 더욱 가쁘게 만들었고 손바닥은 장갑 속에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철근 뒤쪽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기도 전에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어요. 그 한숨 속에는 피로와 어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작업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죠? 처음엔 다 그래요. 그 말투는 투박했지만 오래 묵힌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요. 작업자는 담배 연기를 하늘로 날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게 좋은 점이죠. 말없는 천사는 그 말을 들은 도윤의 표정에서 어딘가 작게 흔들리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곳에서 배우고 싶었던 건 새로운 직업 자체가 아니라 삶을 버티는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주변을 바라봤어요. 해질녘의 성수동 골목은 낮의 소음이 사라진 대신 붉은 노을이 철골 구조물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네요. 말없는 천사는 그가 조금 더 단단해진 채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김포 외곽의 물류센터는 새벽 2시에도 불이 환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게 오가고 있었어요. 김도윤은 두꺼운 패딩을 여미며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새벽 배송 노동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업 반장은 간단한 출근 체크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으면 박스는 무리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도윤의 마음에는 긴장과 조용한 결심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박스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생활용품, 식료품, 생수, 계란 트레이까지 도윤은 크기별로 분류된 박스를 트럭에 실으며 팔과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없는 천사의 눈에는 그가 묵묵히 반복되는 동작을 견디며 조금씩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드리워졌지만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잠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얇은 포장지 위에 떨어져 작은 소음을 냈고 트럭 지붕에 부딪히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 고독을 불러왔습니다.
트럭 배분이 끝나자 도윤은 본격적으로 배송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새벽에 더욱 조용했어요. 그는 비에 젖은 박스를 들고 미끄러운 계단을 조심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한번 발끝이 미끄러지며 그의 몸이 뒤로 젖혀질 뻔했습니다. 박스가 떨어질까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잡아냈고 그 순간 손목에 둔한 통증이 번졌어요. 그는 숨을 크게 내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숨결이 빠르게 흔들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네요. 나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의 독백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는 일은 그에게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비는 조금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죠. 도윤은 마지막 박스를 놓고 아파트 복도를 돌아 나왔습니다. 비 냄새와 박스의 종이 냄새, 그리고 먼 새벽 공기가 섞여 희미한 정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지만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도시가 움직이는 걸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없는 천사는 그가 비에 젖은 작업복을 털고 새로운 하루로 향하는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을 향한 확실한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낮보다 훨씬 차갑고 서울의 거리는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도윤은 새로 받은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휴대 단말기를 손에 쥐고 강남역 근처 인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오늘은 네 번째 직업, 대리운전 기사로 나서는 밤입니다. 첫 호출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강남 XX 호텔 앞에서 대기해 주세요. 단말기에서 울리는 안내음이 그의 몸에 작은 떨림을 전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5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정장 상의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기사님, 빨리 집에 갑시다. 목소리는 느리고 무거웠지만 감정만큼은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했습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날 즈음 남성은 창을 반쯤 열고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망하면 다 너 같은 어휴 전부 다 탓이야. 술 기운에 섞인 말들은 방향을 잃고 흩어졌어요. 말없는 천사는 그 순간 도윤의 두 손이 핸들을 조금 더 단단히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당황 대신 어딘가 차분한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처럼 묵묵히 듣고 있었죠. 집 앞에 도착하자 남성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좀 괜찮겠지. 그 말이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호출은 홍대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함과 달리 홍대의 밤은 자유롭고 감정이 길게 늘어지는 분위기였어요. 도윤이 도착하자 젊은 남성이 차 문을 열며 탑승했습니다. 그는 술이 과하지 않았고 말투도 매우 조용했습니다. 홍대 입구 쪽으로 가주세요. 그 말투에는 피곤함과 외로움이 실려 있었어요. 차가 한강을 건널 때 남성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다들 괜찮은 척만 하잖아요. 도윤은 잠시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그는 위로하려 한 말이 아니었지만 남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성은 고맙다는 말 대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말없는 천사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도윤의 마음에 아주 작은 울림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그는 홍대 언덕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네온 사인이 흔들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 사이로 고요한 공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시는 밤이 되면 진짜 얼굴을 보여주네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밤 본 얼굴들은 화려함도 냉정함도 아닌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단말기를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는 자신이 조금 더 넓은 세계로 걸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다음 직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망원시장은 활기가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채소를 손질하는 칼소리, 상인들의 웃음 섞인 호객 음성, 그리고 신선한 채소의 풋내가 시장 입구부터 퍼지고 있었어요. 김도윤은 이곳에서 네 번째 직업, 채소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인 이문철 사장은 살짝 구부정한 허리에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6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그는 눈가에 깊은 주름을 품고 있었지만 그 주름 속에는 오래 시장을 지켜온 부드러운 정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 씨, 먼저 인사부터 합시다. 시장은 인사 잘해야 장사가 돼요. 문철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사람을 밀어내는 울림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바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말없는 천사의 눈에는 그가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몸가짐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익숙해져가는 모습이었죠. 일은 단순해 보였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문철은 상자를 열어 신선한 채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겉절이용 배추고 이건 무칩니다. 헷갈리면 손님들한테 혼나요. 시장은 정확해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며 진열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첫 거래에서 바로 작은 실수가 나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가, 이거 3,000원어치 맞지? 도윤은 계산기를 보며 말했다가 곧바로 틀린 가격을 말해버렸습니다. 아니지, 그건 2,000원어치지. 문철이 뒤에서 조용히 바로잡았습니다. 도윤은 급히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면 다 그런 거지 뭐. 말없는 천사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어깨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 주었는지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손님에게 따뜻한 대답을 받은 순간이었죠. 점심 무렵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장을 보며 지나가고 아이들은 과자를 손에 쥐고 뛰어다녔어요. 그 속에서 도윤은 도시의 시장이라는 작은 생태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철은 잠시 손을 털고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손이 곱네. 근데 손이 고우면 더 빨리 배우기도 해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은 훈수가 아니었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이 주는 조용한 인정에 가까웠어요. 일이 끝날 무렵 문철은 진열대에서 오이 2개를 꺼내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빈손으로 보내기 거시기해서 도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단순한 채소 2개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에서 만나는 첫 따뜻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조용했습니다. 말없는 천사는
그가 봉지를 가슴께에 조심스럽게 안고 저녁 햇빛이 스며드는 골목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미소가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그에게 차갑기만 한 곳이 아니었고 그 사실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하늘은 아침부터 어둑했지만 저녁이 되자마자 비는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서울 거리를 빠르게 적시고 사람들은 우산을 급히 펴며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오늘 김도윤은 5번째 직업 음식 배달 라이더에 도전하는 날이었습니다. 비닐 우비와 헬멧을 착용한 그는 전동 스쿠터 옆에서 잠시 멈춰서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비가 얼굴과 손목을 세게 때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또렷했어요. 라이더 팀장인 정태원이 헬멧을 고쳤으며 말했다. 오늘 같은 날은 조심해야 합니다. 배달 시간보다 안전이 먼저예요.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지만 거기엔 경험에서 우러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첫 배달 호출이 들어오자 그는 스쿠터 시동을 걸고 천천히 도로로 나섰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도로 위엔 작은 웅덩이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말없는 천사의 시선은 스쿠터 위에서 비를 맞으며 달리는 그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긴장감이 그의 어깨와 허리에 가득 배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달 가방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은근히 스며났고 그 냄새는 폭우 속에서도 도시의 따뜻함을 조금 품고 있는 듯 했어요. 코너를 돌 때마다 비바람이 강하게 밀려와 그의 균형을 위협했습니다. 한 번은 작은 철판 위를 지나며 뒷바퀴가 살짝 미끄러졌지만 그는 몸을 숙여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휴! 짧고 깊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골목 끝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우비 소매 끝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을 연 손님은 그의 젖은 모습에 잠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날씨에 고생 많으세요. 그 말은 짧았지만 상대가 건넨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금방 온 건 비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를 오래 맞은 사람 특유의 살짝 쉰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음 배달을 향해 다시 출발하자 비는 더 거세졌고 도로가 빗물에 반사되면서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헬멧을 벗고 이마의 빗물을 손가락으로 쓸어냈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자 비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젖은 도시의 냄새가 코끝에 깊게 스며들었어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아슬아슬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두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위험했고,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또렷하게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말없는 천사는 폭우 속에서 다시 스쿠터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조용히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는 끊임없이 떨어졌지만 그의 걸음과 속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길가에 많이 희미한 노란빛을 흘리며 차가운 공기를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어요. 김도윤은 오늘 6번째 직업 공공근로 환경미화에 참여하는 날이었습니다. 두꺼운 장갑과 긴 집게, 쓰레기 봉투 한 장을 들고 구청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담당 직원인 박미정 주무관이 간단하게 작업 구역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날이 아직 어두우니까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거리 따라 천천히 내려오면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의 몸짓은 작았지만 그 속에는 성실하게 해보겠다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맡은 구역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공원 사이 골목이었어요. 그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길가에 버려진 종이컵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종이컵에는 밤새 바람을 맞은 흔적처럼 젖은 얼룩이 퍼져 있었어요. 말없는 천사는 그가 그 작은 종이컵을 봉투에 넣는 순간 표정에 아주 미세하게 깃드는 단정함을 포착했습니다.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아래에는 꽁초 여러 개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하나씩 집어 올렸고 매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성취감이 조금 섞여 있었어요. 잠시 후 같은 조에 배정된 60대 남성 이봉수가 말없이 다가오더니 쓰레기 봉투를 도와 묶어주었습니다. 이 일 생각보다 힘들죠? 봉수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단순한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니 쉽지 않네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들 이런 노동이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몸은 다 알아요. 그래도 좋은 일입니다. 도시가 깔끔해지니까요. 그 말은 고맙다는 표현 없이도 마음에 은근히 스며드는 위로였어요. 시간이 지나 하늘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회색빛이던 새벽은 서서히 흐린 분홍색과 연한 금빛을 밀어올리며 도시의 아침을 열고 있었어요. 도윤은 벤치 밑 바람막이 사이에 숨어있던 비닐을 꺼내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매일 치우고 있었군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으며 어제보다 조금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가 깨끗한 이유, 사람들이 아침을 편하게 맞는 이유, 그 뒤에 있는 이름 없는 많은 손들. 그는 오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근무가 끝날 무렵 봉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봅시다. 도윤은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말없는 천사는 그가 빈 봉투를 들고 서서히 밝아지는 골목을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속에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된 사람의 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대 앞 골목은 오전이 되면 느리게 걸음을 옮기는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조용히 채워졌습니다. 그 소란스러움과 고요함 사이에서 김도윤은 오늘 7번째 직업 독서실 총무로 첫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독서실 내부는 새벽 공기가 채 빠져나가지 않은 듯 서늘하고 묵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출입문 옆 작은 데스크에 앉은 그는 책상에 배치된 출석부와 온도 조절기, 그리고 잉크가 조금은 마른 복사기를 차례로 살펴보았어요. 독서실 운영자는 50대 중반의 안은주 원장이었습니다. 은주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죠. 도윤 씨, 이 일은 조용하지만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이에요. 그녀의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는 데스크에서 입실 로그를 확인하며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 익숙하게 들고 다니는 무거운 책가방, 그리고 자리 앞에 앉으며 천천히 내쉬는 숨.
말없는 천사의 눈에는 그 조용한 동작들이 도윤에게 어떤 옛 기억을 끌어올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학생들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서랍을 닫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독서실은 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펜이 책 페이지를 스치는 소리, 종종 누군가가 의자를 밀 때 나는 마찰음. 그 작은 소리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도윤의 마음은 점점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사람의 소음이 없는 이 공간이 오히려 마음속 소음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았죠. 생각이 자꾸 스스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였지요? 어디까지 가야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들은 독서실의 고요함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바로 세워 보여주듯 가슴 깊은 곳을 찌르며 올라왔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한 학생이 조심스레 데스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사물함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목소리는 불안과 당황이 얇게 깔린 톤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분 열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그는 서랍에서 여분 열쇠를 꺼내 학생을 따라가 잠금을 풀어주었습니다. 학생이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말없는 천사는 도윤의 표정에서 작고 잔잔한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 단순한 행위가 그의 마음에 조용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업무가 끝나갈 무렵 은주 원장은 데스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첫날 치고 아주 잘하시네요. 이 일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자리예요. 그 말투는 단단한 격려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생각이 많이 정리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폭우 속을 달리던 어제보다 더 안정적이었고 시장 속을 서성이던 며칠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말없는 천사는 그가 독서실 문을 나설 때 저녁 햇빛이 그의 어깨 위에 천천히 내려앉는 장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엔 아직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 질문들을 마주할 만큼 조금은 고요해진 하루였습니다. 오후 햇빛이 길게 늘어진 시간, 서울 외곽에 자리한 작은 요양원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오늘 김도윤은 8번째 직업 요양보호사 실습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TV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볼륨의 트로트가 공간을 차분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실장인 윤가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으로 손길과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도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간단한 보조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식사 돕고 산책 조금 도와드리고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말없는 천사의 시선에는 그의 어깨가 오늘만큼은 조심스러운 책임으로 조금 더 단단해진 것이 보였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람을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만드는 공간이었죠. 첫 식사 시간, 도윤은 작은 테이블에 앉은 한도영 어르신의 식사를 도우며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드렸습니다. 도영은 80대 초반의 남성으로 말수는 거의 없었지만 눈빛은 깊고 또렷한 편이었죠. 도영은 몇 숟가락을 드신 뒤 갑자기 도윤의 손목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이 따뜻하네. 그 목소리는 오랜 겨울을 지나온 사람의 목소리처럼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어르신. 말없는 천사는 그 순간 도윤의 눈가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이 스쳤다는 것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금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돕는 자리 앞에 서 있었고 그 무게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끝난 후 도윤은 도영과 함께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영은 벽에 손을 짚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예전의 대학 아니 집이었나? 그는 기억의 조각을 헷갈리고 있었고 도윤은 그 곁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조용한 그의 말은 도영의 떨리는 걸음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 창가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깥 풍경은 겨울 끝자락의 빛으로 가득했고 건물 사이로 바람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도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보니 말이야, 참 오래된 날들이 생각나네. 그 말은 문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끝나지 않은 부분이 도윤의 가슴속에 오래 울렸습니다. 근무가 끝나갈 무렵 윤가의 실장은 도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손 잡아주는 게 가장 큰 위로예요. 도윤은 숨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건 생각보다 큰 마음이 필요하네요. 말없는 천사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잔잔한 떨림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피로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시 이해하게 된 마음 때문이었죠. 요양원의 문을 나설 때 저녁 햇살이 길게 내려앉아 그의 그림자가 복도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길고 고요한 그림자는 그가 다시 한 걸음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새벽 4시 40분. 하늘은 아직 완전히 어둠을 벗지 못했고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는 아침의 분주함을 준비하는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김도윤은 9번째 직업 공항 지상직 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항공사 로고가 달린 조끼를 착용한 그는 탑승 수속 카운터 옆 보조 데스크에 배치되었습니다. 근무를 맡긴 정미선 주임은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늘 바쁜 사람 특유의 빠른 걸음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윤 씨는 오늘 수화물 안내, 좌석 변경 문의, 어려운 고객 있으면 저한테 넘기시면 돼요. 웃으면서 천천히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도윤은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잘 배우겠습니다. 말없는 천사의 시선에는 그가 공항이라는 다른 세계에 온 듯 조금 긴장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낯선 곳을 향한 설렘으로 또렷해져 있었어요. 카운터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여권을 든 채 어딘가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안내 도와드릴까요? 아, 얘 딸아이 보낼 건데. 이게 서류가 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성의 손에는 유학생 비자, 서류, 여권, 예약 내역이 조금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분히 서류를 정리해 필요한 것만 남겨드렸습니다. 남성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정신이 없네요. 고맙습니다. 그 말 뒤로 그의 눈에는 미세한 물기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조금 울컥하는 법이었죠. 말없는 천사는 그가 서류를 돌려드리는 순간 도윤의 표정이 자신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본 적 있는 사람의 얼굴로 변했다는 걸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캐리어를 끌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이 비행기 아직 탑승 가능해요? 목소리엔 조급함이 꽉 찼습니다. 도윤은 좌석표를 확인하며 말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 탑승권 출력해 드릴게요. 그는 서둘러 프린터를 돌리고 서류를 건네며 탑승구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여성은 급히 뛰어가다가 잠시 멈춰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이 아직 한산한 공항의 바닥에 맑게 울려 퍼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카운터 앞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 출장 때문에 피곤한 사람, 누군가를 배웅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신만의 사연을 품은 얼굴들. 도윤은 그들 사이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다양한 표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일하던 대기업보다 지금 이곳이 훨씬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미선 주임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사람 응대 잘하네요. 이 일 적성 맞겠는데요? 도윤은 잠시 멈춰 작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그의 대답은 솔직했고 어딘가 그의 깊은 마음을 드러낸 말이었어요. 근무를 마치고 그는 잠시 공항 유리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는 비행기들이 줄지어 있었고 활주로 뒤편으로는 여전히 흐린 새벽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나도 떠나는 날이 있을까요? 그 말은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지만 확실히 어딘가로 가고 싶다는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말없는 천사는 그 말이 도윤의 마음속 긴 여정에 또 하나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유리창을 떠나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엔 오늘 하루의 무게와 다음 일을 향한 조용한 기대가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서울의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할 즈음 김도윤은 10번째 직업 심야 택시 기사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배차는 카풀이 아닌 정식 콜 운행 택시 동승 체험이었고 그는 숙련 기사 박영삼의 조수석에 앉아 서울의 밤길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택시는 천천히 강남대로로 진입했습니다. 네온사인은 비에 젖은 도로에 길게 반사되며 어디론가 흐르는 듯 번져 있었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흐릿하게 그러나 살아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큰 캐리어를 끌고 등장한 30대 여성 승객이 숨을 고르며 탑승했습니다. 영삼이 목적지를 묻자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실로 가주세요, 빨리요.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고 도윤은 조수석에서 고개만 조금 틀어 승객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여성의 목소리가 택시 안을 채웠습니다. 저 남편이랑 싸웠어요.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속엔 울음이 얇게 깔려 있었어요. 영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투는 건 다 그래요. 지금은 그냥 가서 푹 쉬세요. 여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이 너무 밝아서 제가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말없는 천사의 시선은 그 말이 도윤에게 깊게 박히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젠가 자신도 느꼈던 감정을 다시 떠올린 듯 살짝 흔들렸죠. 택시가 잠실에 도착하자 여성은 짧게 인사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호출은 홍대 인근이었습니다. 젊은 대학생 2명이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를 내며 탑승했습니다. 사장님, 신촌까지요. 차가 출발하자 뒷좌석에선 금세 웃음소리와 고민이 뒤섞였습니다. 야,
너 그 회사 계속 다닐 거야? 몰라. 그냥 사표나 낼까 해. 내가 대신 내줄까? 너 못 낸다 그거. 두 사람의 대화엔 풋풋함과 불안함이 함께 묻어 있었고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갇혀있던 시간이 조금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이야기도 이런 대화의 어디쯤엔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의 그는 늘 바쁘고 늘 조급했고 늘 직장인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신촌에 도착하자 젊은이들은 인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가벼웠지만 거리의 공기는 그 꿈과 부담을 똑같이 안고 있었습니다. 승객을 모두 내려준 뒤 영삼은 잠시 쉬며 창문을 반쯤 내렸습니다. 밤바람이 택시 안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도윤 씨, 네.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도 일이에요. 도윤은 잠시 영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시간을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죠. 영삼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살다 보면 다들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아도 실은 반쯤은 제자리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서 수천 명을 태우고 그들의 밤과 삶을 보아온 사람이 세상 끝에서 던지는 짧은 진실이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늘 승객들의 삶과 마음을 조금씩 담아가며 자신도 어디론가 이동 중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어 오늘의 체험 근무가 끝이 났습니다. 도윤은 택시에서 내려 한산한 강남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의 빛들이 사라지지 않은 채 흔들리고 멀리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고 그 속에서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들 제자리인가? 그럼 나는 어디쯤인가? 말없는 천사는 그의 조용한 독백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지며 한층 더 깊어진 마음을 남겨두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직업을 통해 또 하나의 질문을 품으며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새벽 3시 20분. 세상 대부분이 아직 잠든 시간, 서울 작은 골목에 자리한 제빵소의 불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도윤은 11번째 직업, 제빵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밀가루 냄새가 한꺼번에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제빵소 사장 최지연은 넓은 어깨, 큰 손을 가진 4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늘 바쁜 손놀림으로 반죽을 다루면서도 목소리는 낮고 느긋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간단합니다. 반죽 나누고 트레이 채우고 빵 시키는 것만 도우면 돼요. 도윤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말없는 천사의 시선에는 그가 오늘따라 편안한 숨을 들이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도시의 새벽 공기와 다르게 어딘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지연은 반죽을 큰 작업대 위에 올려 손바닥으로 힘있게 밀었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제가요? 네, 이건 힘보단 리듬이 중요합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반죽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적당히 따뜻하고 폭신하고 손끝에서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반죽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자 자신이 잊고 있던 집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아침마다 식빵을 토스터에 굽고 작은 버터 조각을 올려주던 기억, 주방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던 느린 시간, 말없는 천사는 그 기억이 도윤의 어깨를 살짝 느슨하게 풀어주는 순간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5분 문이 타닥 소리를 내며 열리자 고소한 냄새가 제빵소 가득 번졌습니다. 식빵, 단팥빵, 크루아상, 치즈롤. 지연은 트레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빵을 좋아하는 이유, 그 냄새 때문이에요. 어디서든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거든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탄 것 하나 없이 노릇하게 구워진 빵들은 마치 새벽의 작은 위로 같았어요. 그는 구워진 식빵 하나를 조심스레 옮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 참 오래가네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해 아닌 그냥 마음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등급이 살짝 굽은 70대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익숙한 얼굴로 지연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새로 구운 거 있어? 네, 방금 나온 겁니다. 식빵 반 개랑 단팥빵 하나 드릴까요? 그래, 그래. 그게 딱 좋아. 지연이 계산을 하는 동안 도윤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산을 마치고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새로 왔구먼. 네, 오늘 첫날입니다. 고생 많네. 빵 냄새 맡으면서 일하니 좋지? 도윤은 순간 어릴 때 아침을 챙겨주던 자신의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해지는 건 좋은 거요. 사람 사는 맛이지. 그 말이 제빵소의 온도를 한층 더 높이는 듯 했습니다. 근무를 마친 뒤 지연은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손이 좋네요. 빵 만드는 사람 손입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반죽의 열기와 빵의 따뜻함이 손가락 사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오늘 정말 편안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따뜻함 옆에 오래 있으면 조금 달라져요. 말없는 천사는 그 말 뒤에 도윤의 숨이 아주 천천히 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빵소 문을 나서는 그는 새벽 첫 햇빛을 맞으며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서울에서 쌓여가는 100가지 직업 중 또 하나의 날이 그의 마음을 익혀주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7시 서울 하늘은 깊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는 하루의 피로를 품은 채 또 다른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도윤은 12번째 직업으로 지하철 안내 도우미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수십만의 발걸음이 오가는 장소에서 그의 여정은 조용히 하나의 원을 그리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배치된 그는 형광조끼를 입고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안내를 도왔습니다. 근무를 인계해준 이상우 역무원은 오래된 친절함과 잔잔한 미소를 가진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어요. 지하철은 사람들의 하루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누구라도 잠시 멈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걸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말없는 천사의 시선에는 그의 어깨가 낯선 일을 대하는 초반의 긴장 대신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온 부드러운 익숙함으로 가득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승강장에서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힘겹게 들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곧 들어오는 상황이라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 보였죠. 도윤은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정말 감사해요. 그는 유모차의 앞부분을 들어 계단 위로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잠시 후 여성은 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살았어요. 그 말에 도윤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던 순간을 조용히 떠올리듯이요. 한 중년 남성이 다급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저 가방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혹시 영무실에 들어온 물건 있나요? 목소리는 초조했고 손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영무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잠시 확인 끝에 정말로 가방이 보관되어 있었고 남성은 그것을 끌어안듯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말없는 천사는 도윤의 얼굴에서 그 말에 담긴 안도의 감정이 그에게까지 전달된 듯 따뜻한 변화가 잔잔히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의 간절함을 마주할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법이었죠. 근무가 끝나갈 무렵 상우 영무원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아주 잘했어요. 도윤 씨는 사람 보살피는 마음이 있네요. 도윤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마음을 인정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은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젠 자기 마음도 좀 보이겠네요. 그 말은 도윤의 마음 깊은 곳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둔 마음의 상자를 누군가 살짝 열어준 듯한 느낌이었죠. 지하철역 밖으로 걸어 나온 도윤은 잠시 멈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불빛들은 여전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12개, 앞으로 88개. 그 말은 부담이 아니라 기대에 가까웠습니다. 시장, 포구 속 배달, 요양원, 제빵소, 공항, 택시, 모든 직업들이 그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누군가가 들으면 아주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걸음들이었습니다. 말없는 천사는 그가 천천히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었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서울의 밤바람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다음 직업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습니다.